조용히 흐르던 물 위에 사람의 몸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잘려나간 흔적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인천을 가로지르는 인공수로 경인 아라뱃길을 미제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의 사건 기록, 경인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인 아라뱃길과 계양산에서 훼손된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사건.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아라뱃길 목산교에서 김포 방향 0.8km 수로에서 운동하던 시민이 신원미상 여성의 한쪽 다리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마네킹일 거라 생각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것이 실제 인체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사는 즉시 시작됐지만 이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배를 이용해 경인 아라뱃길 수로 물을 뒤집으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6월 7일 오전 10시 15분쯤 아라뱃길 규련대교에서 김포 방향 0.6km 강둑에서 수색하던 채취 증거견이 나머지 다리 한쪽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변사에서 살인 및 시신 훼손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시신의 뼈에 인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소위 토막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라뱃길에서 시신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살인 사건으로 가정했을 때 만약 훼손된 시신을 아라뱃길 수로에 한꺼번에 유기했다면 나머지 시신도 지금쯤 물 위로 떠올라야 한다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7월 9일 오후 3시 54분경 방축동 계양산 중턱 약초를 캐던 노인이 신원 미상의 여성의 머리, 몸통 뼈를 발견했는데 당시 백고라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라뱃길과 계양산에서 발견된 시신과 동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범인이 시신을 아라뱃길과 계양산에 따로 나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인천지방경찰청, 미제팀 광역수사대 등 46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실종자, 미귀가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1인 거주 여성, 치아치료자 등 40만 명 이상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DNA를 채취해 비교했으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인천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의 얼굴 복원도를 공개하면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30, 40대 여성, 키는 160에서 167cm, 혈액형은 B형이며 상악 좌측 27번 치아 금일레이 하악, 좌측 37번 치아 하악, 우측 46번 치아에 레진 치료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치아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상태고 하악 좌우에 있는 작은 어금니 35, 44번과 상악 송곳니 13번이 발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하악 소구치가 발치된 상태였는데 치아 교정 시 하악이 좌측으로 변이된 경우 소구치를 발치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소구치 발치는 교정치료 때문으로 추측되고 치아 훼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신원이나 무언가를 숨길 목적으로 교정장치나 교정치료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교정치료에 필요한 발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진료로 인정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건의 피해자는 상악 송곳니 중 하나 또한 발치되어 있으며 매우 깨끗하게 발치된 점으로 봤을 때 치과의사가 발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출연해 자문에 응한 치과의사 중 한 명은 송곳니가 한 군데만 빠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곳니는 도저히 못 쓰게 된 게 아니고서야 어지간해서는 뽑지 않으며 자신 역시 송곳니를 발치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른 치과의사는 그렇게 송곳니만 부딪히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송곳니는 뿌리가 깊고 튼튼한 치아이기 때문에 송곳니만 뽑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송곳니가 뽑힐 정도의 외부 충격이 가해졌으면 다른 치아들도 날아갔어야 정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치과의사는 뽑혀나간 자리가 거의 메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치 시점과 사망 시점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뼈도 생체 조직인지라 치아가 빠져나간 구멍을 자연 치유 과정을 통해 단실 내에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뼈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발치 이후 사망할 때까지 치유가 시작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사망 당시 아니면 사후에 치아가 탈락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날 발치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치아를 자른 부분은 치과의사가 잘랐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는 치과뿐만 아니라 치기공, 금속, 세공, 건담 제작자 등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숨겨야 했고 그걸 위해 치아 전체를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잘린 부분이 딱 교정장치 붙이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치과 의사들에게도 치아를 저렇게 잘라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치아는 인체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축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 표면을 살짝 갈아내는 것도 엄청난 집중력과 시간을 써야 가능한데 아예 잘라내는 거라면 설명이 필요 없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지각의 사건이 있었으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령이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 몽타주와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가족이 없는 상태라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DNA 분석과 실종자 대조도 진행됐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살해당했는지, 누가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든 것은 여전히 미공속입니다. 2024년 9월 17일 오전 10시경 목이 없는 50대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1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아라뱃길은 시체가 상당히 자주 발견되는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CCTV 등 방범 설비가 부실해서 시체가 많이 나옴에도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6년 발견된 남성 노인의 시신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서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는 왜 이토록 철저히 훼손돼야 했을까? 범인은 왜 여러 장소에 나눠 시신을 유기했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리 사회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인 아라뱃길은 도시를 잇는 길이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사연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은 지금도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제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경인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기록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